자, 이어서 이 강한 시장 속에서 어떠한 종목들을 골라야 될지 오후장까지 전략을 짜드리는 시간입니다.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보죠.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자, 다시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뜨거운 시장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안타깝게도 개인이 다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와중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돋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4,100억 원대, 그리고 기관이 6,300억 원대의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오늘 코스피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한 500종목 가깝게 올라가면서 종목이 더 상승하는 종목 우세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코스닥 종목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한 0.7%대의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고점 찍고 내려오다가도 다시 한번 좀 유지해주는 견조한 흐름세가 나오고 있고요. 수급 상황이 좀 다른 모습입니다. 예, 외국인이 사고 있고 기관이 약간 팔고 있는 상황에서 사는 종목과 오르는 종목과 내리는 종목이 되게 팽팽하게 700 종목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의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장 시장 상황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 정보 보안, 이거 관련된 종목들이 유독 아주 강하게 오늘 딱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고, 나머지 주도주들은 선별적으로 강세를 띠는 것 같습니다. 시장 한마디로 하시면요? 네, 성장성 확인이 필요한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장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했던 거구나라는 생각을 전문가님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간밤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제는 증시를 올릴 재료가 크게 없다라는 이러한 시각들이 조금씩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상승 재료는 없는데 시장이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밸류 부담이 생겼다라는 것이 어제 미증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최근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제 이 여러 이슈들이 또 상승이 나오면서 미증시든 우리 증시든 어느 정도 이제 이 상승을 좀 이끌어줬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발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또 시장이 상당히 크게 끌어올려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전지까지 같이 활약을 해주면서 상당히 강력한 그런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최근에 이 FOMC 일정까지 마무리되고 나서 무언가 시장을 좀 매매할 만한 환경 자체는 만들어줬는데 재료 자체가 부족하니까 미증시 같은 경우는 약간의 조정이 나왔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양지수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보게 되면 좌측 상단에 이제 코스피 등락과 코스닥 등락이 이제 나오죠. 그런데 코스닥 등락을 보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수 자체는 올라가지만 코스닥 종목수는 더 하락 종목수가 많은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냈었거든요. 즉, 지금 현재 시장은 덩치 큰 종목들이 지수를 이끄는 그러한 장세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무언가 자금 자체가 덩치 큰 종목으로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결국 눈에 띄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는 확실하게 이 성장이라는 또 이슈를 보유한 종목이 될 수가 있겠죠.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올해 또 확실하게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결국에는 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눈에 띄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그러한 종목들을 선별해 나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종목을 좀 선별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쏠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수급 자체가 제한적으로 한정된 곳에서만 돌고 있기 때문에 이 한정된 곳에서 수급이 돈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제 또 이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희귀하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숨 고르는 시기로 활용,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또 본격적으로 주도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시장을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시장 방향성,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섹터 좀 보도록 하겠는데, 그동안은 이제 특정 섹터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이번에 약간 좀 새롭게
시총 사이즈별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럼 대형주가 좋은지 중형주가 좋은지 궁금해집니다. 대형주 어떻습니까? 오늘 시장은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좀 대형주가 이끄는 장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이 과매도냐 과매수냐라는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그렇고요, 여전히 이제 이 과매도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심리상으로 아직까지 시장이 좀 올라갈 만한 구간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정도로 일단은 우리가 해석을 먼저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최근에 FOMC가 마무리되고 나서 위험 자산에 대한 심리가 또 강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올 만한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고, 그러면서 삼성전자에 또 역대급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었던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또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오늘 8만 전자를 찍어준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저번 주에 이제 또 이 FOMC 결과가 마무리가 되고 나서 대형주 쪽에 수급이 좀 강력하게 쏠리는 구간이 또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형주 쪽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력하게 쏠리면서 삼성전자나 혹은 이제 오늘 SK 하이닉스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오늘 또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을 보게 되면 약간의 이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 무언가 또 그동안에 좀 많이 눌렸었던 대형주라든지 뭐 기아나 현대차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상승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외에도 상승 나오는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뭐 카카오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또 상당히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최근에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FOMC가 끝나고 나서는 대형주 쪽으로 상당히 수급이 많이 쏠렸고, 거기에 더해서 제약 바이오 정도로 수급이 많이 쏠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 주까지 그러한 그림이 이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대형주 접근하지 않으신 분들은 시장 좀 재미없는데, 종목이 그렇게 좀 많이 도는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는 이 대형주의 흐름을 좀 즐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대형주 쪽으로 이제 또 큰 수급들을, 큰 자금들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러한 그림이 추가적으로 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좀 상승이 덜 나오면서, 최근에 또 이제 저 PBR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저 PBR이고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온 종목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제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할 만하면서 실적 상승이 보여질 만한, 실적이 견조한 그런 이제 이 바닥권에 있는 대형주들을 한번 담아가면 좋을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을 또 우리가 마찬가지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대형주를 이야기하면 당연스럽게도 또 우리가 중소형주를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형주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수급이 쏠린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중소형주가 또 다시 한번 순환이 도는 그러한 장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 상황에서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쏠린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대형주 쪽에서 물량이 또 빠져나온다라고 하면, 대형주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물량이 빠져나온다라고 하면 이 대형주 쪽으로 쏠렸던 수급들이 또 순식간에 저점에 있는 중소형주 쪽으로 또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시장은 계속해서 순환이 도는 그러한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뭐 그다음에 뭐 카카오나 뭐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에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종목군들로 순환이 또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두 종목에서 지금 거래 대금이 2조 원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장의 순환이 많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인지해 주시고, 지금 당장은 대형주의 순환을 즐겨 주시고, 대형주의 순환이 어느 정도 또 이제 마무리되고 나면 결국에는 또 우리가 뭐 2월 달이나 1월 달에도 겪었었던 뭐 2차전지 종목들의 한번 상승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 이제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외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소부장 종목들이나 뭐 HBM이나 혹은 뭐 CXL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지금 또 이제 뉴스 보게 되면은 CXL 쪽으로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또 경쟁을 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 관련된 종목들이 또 일제히 상승이 나오고 순환이 나오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제 순환을 하기 전에 먼저 대형주 쪽으로 수급을 좀 밀어넣는 그러한 그림이 먼저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러한 시기가 또 가장 포트 조정하기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 순고르기 좋은 그러한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엔 최대한 여러분들도 여유롭게 조금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과연 대형주 쪽에서 한번 수급이 좀 쏠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또 과연 어느 쪽으로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갈 것인가 이 위주로 한번 이번 주 시장 전략 끌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중소형주는 그럼 지금 굉장히 별로인 것인지 이 부분 살짝만 들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별로라기보다는 네. 지금 중소형주는 살짝 이제 눌리고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수급을 모아가면서 이제 또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지금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니까 중소형주는 그 대형주의 수급을 받아서 어느 정도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말씀드렸듯이 당장에는 대형주 쪽으로 들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향후에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돌 것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데이터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또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엔 이러한 그림들도 이제 순환이 나오는 형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들을 대비를 했을 때 앞으로 이제 또 강력하게 상승이 나올 만한 섹터군들이 어디인지 이 부분 위주로 한번 전략으로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용들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략 포인트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